제가 최근에 우리 인사 안 해요? 아니 매번 인사하니까 이게 제가 누군지 모를 수도 아 있어요. 그렇구나. 알았어 미안해. 다시 갈게.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ICDI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동일입니다. 물론 입시나 진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항상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네. 가장 많이 비판받는 게 뭐죠? 어떤 것 때문에 비판받죠? 비판을 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깜깜이 전형이라는 거, 어떻게 합격이 되고 어떻게 불합격이 된다는 거, 그걸 정확하게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먼저 거기에서 이제 불신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흔히 어디서 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말들이 도는데 뭐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기부를 다 썼다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 자소석 아닌 자소설이란 말도 나오고 뭐 생기부도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말들이 나와서 불신이 생기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깜깜이 전형이다라는 그렇죠. 게 있는데,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 소재가 뭐냐.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정시 같은 경우는 뭐 최초 컷이 몇 점이었고 추합으로 몇 차까지 해서 몇 점대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이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자기 점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남의 점수도 내가 확인이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점수도 남의 점수도 확인이 되지 않은 채 그렇죠. 합불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원천으로 따져보면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학교생활 기록부를 내다 싶고 말고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봐서는 안 되고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 가장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깜깜이 전형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직접 학교생활 기록부를 수시레시피의 어떤 단체에 학생들 12명 거를 받아서 네. 학교생활 기록부를 다 공개한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입니다. 네, 저도 읽었습니다.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12명의 학생부를 가지고 이 학생들이 이제 6개를 대학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6개 지원한 대학들의 합불이 나오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12명의 학생이지만 25개 대학. 근데 이 학생들이 전체가 딱 한 개 경북대를 제외하고는 네. 전체가 다 인서울대학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100% 다 공개할 수는 없어서 뭐 학교 이름 나온 데는 땡땡땡.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공개를 했는데, 우리 원장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 먼저 저는 이제 그게 어떤 케이스인데요. 좀 걱정도 되죠. 어떤 케이스의 일반화가 된다는 게 조금 걱정은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의 입장이라면 이 책을 읽고 이런 패턴으로 글을 쓰면 이 정도의 대학을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오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요 관점에요. 결국은 제가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를 공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오해다. 그러니까 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판단을 해봐라. 그럼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된다면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들이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이 책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크고요. 그러면 이걸 읽으실 분들이 그러면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읽고 자기 생활기록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실제로도 학생하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살까요? 네, 삽니다. 이게 벌써 3세 인쇄를 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요? 누구죠?
뭐 입시에 대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거나 뭐 상담하거나 그런 분들이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노렸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뭐 우리 원장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수시 백전불태라고 하는 입시 전략서도 내고 있고, 또 고1 학부모가 알아야 될 대입 노하우라든지 네. 이렇게 학교 생활, 그러니까 수시 전반적인 것들을 가장 그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전달하는 데 많은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네. 대신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책은 솔직히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자기 생활기록부와 비교해서 내가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안 좋게 생각해 보면 이 정도를 쓰면 이 정도 대학을 간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킬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충분히 일반화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있죠. 우리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밝혀진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가장 큰 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왜 수상 실적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냐, 아니면 왜 최근에 왜 언론사에 한 뭐 기사에서 보면 한 상위 5명이 상위 5명이 학교상 뭐 80개를 휩쓸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수상 기록이 없으면 꼭 당락을 다 좌우하는 것처럼 뭐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가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수상 기록이 없으면 네. 떨어지나요? 수상 기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그 컨설팅 노하우를 전달했다는 소리신가요? 그 노하우야? 네. 자, 먼저 수상 경력이 있고 없고는 학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도 역시 그건 명확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밝혀진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김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수상 경력이 없어도 서울대를 합격할 수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어때요? 있죠. 그런가요? 이 책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상 경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 성적과 세부 특기 사항과 연관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를 이 하나하나를 짚어가면 안 돼요. 잠깐만. 수상 경력과 이것을 따로따로 다음 시간에 짚어가기로 하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책에 또 이 학교 생활 기록부는 공개는 이 뒤쪽에 있는 페이지만 그렇고요. 이 앞쪽은 이것을 분석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뭐 읽어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키워드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합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키워드가 존재한다. 네. 그 키워드가 인서울 대학에서 만약에 30개가 있다면 인서울 21위부터 30위까지 예를 들어요. 또 그 뭐 11위부터 20위까지 또는 1위부터 10위권 대학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단어들이 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적 평가이죠.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라는 말은 곧 정량적인 평가는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내지는 뭐 100분이라면 100점, 99점 아니면 99점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문자로 된,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장 구성상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생님의 글재주가 좋거나 학생의 글재주가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하겠네요. 이게 오해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오해인데, 뭐가 오해냐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사람은 한 학년에 12명의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좀 전에 우리 김 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글 잘 쓰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거냐?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가지고 선생님이 평가한 것만 가지고 기록을 해준다면 12명의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멘트로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명의 선생님들 것 전체가 한 학년에 12명이죠.
가정해서 네. 1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2학년도 12명이 넘죠. 3학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총 36명이 작성하는 문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서사시라고 표현하죠. 어떤 영웅들을 막 묘사한 뭐 이런 영웅전들 보면 그런 것들처럼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대서사시처럼 그 문장들을 보고 이 아이의 가치 판단, 발전, 뭐 우리가 4가지 영역이죠. 뭐죠?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 4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평가가 12명이 기록한 내용, 그러니까 36명이 기록한 선생님들의 글을 보고 합부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평가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또는 어떤 글들이 문장이 들어가야 서울대를 합격하고 연고대를 합격하고 또는 한양대를 합격하고 또는 뭐 어디죠? 그 대학들 이름 많이 알잖아. 어디야? 그걸 더 말해야 돼요? 가천대 뭐 예를 들면 이런 대학들을 들어갈 수 있다 없다의 판단 기준이 결국 문장에 있다. 문장은 뭘로 구성되죠? 단어로 구성되죠. 네.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의 조합이 어떠냐에 따라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의 조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위부터 10위권 대학에 필요한 단어, 11위부터 20위권에 필요한 단어, 21위부터 30위권에 필요한 단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냉정히 얘기해 보면 누가 쓴 거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선생님이 쓴 거죠. 그렇죠. 선생님들이 자기들 판단 기준에 이미 얘는 서울대급이다. 얘는 성대급이다. 얘는 한양대급이다. 라는 것들이 이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아까 뭐 일반화의 오류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일반화의 오류가 아니라 충분히 일반화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판단한 기준이 아니라 바로 선생님들이 작성한 일반적인 기준하에서 선생님들이 상식선에서 작성한 그 문장 또는 단어들이 이미 있더라. 그것을 가지고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나왔던 어떤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 다양한 책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내용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는 전문가들 이렇게 뭐 컨설턴트가 되었든 우리 김 원장도 컨설팅을 하고 있죠? 네. 어떤 컨설팅을 해요 주로? 뭐 수시는 대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고요. 정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내용을 보고요. 이거 읽어봤다 그랬죠?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우리 원장님은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매년 한 많이 봤는데, 그렇죠. 네. 많이 봤는데, 뭐 거기 보면 자사고 아이들도 있을 거고, 네네. 특목고 아이들이나 뭐 다양한 네네. 일반고 아이들도 있을 텐데, 따로따로 봤을 때, 저 역시도 본 적이 많은데, 네네. 따로따로 봤을 때는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분석해내지 못했어요. 그냥 이 정도면 이렇게, 그러니까 막연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학생부를 가져와도, 이거는 숭실대, 이거는 전북대, 네. 요거는 충남대.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필요했죠? 필요하죠. 필요한 이유를 얘기하면 굉장히 긴데, 그냥 간단하게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저는 고등학교 생활이 네. 사회의 연장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꼭 대학교를 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네네. 고등학교만을 졸업하고도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살려줘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한 학년에 12명이 됐던 15명이 됐던 그 선생님이 A라는 학생을 이미 학교를 정했다는 소리네요. 너는 숭실대, 너는 전국대 이렇게. 아니죠. 학교를 정한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또 다시 오해인데 낮은 등급의 아이도 합격했다는 말은 네. 선생님들이 임의로 적어놨다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선생님의 판단을 넣은 거죠. 네. 넣은 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경우는 제가 등급이 좀 낮은 아이더라도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면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뭐를? 방금처럼. 뭐를?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잘못 설명하게 되면 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숭실대, 처음부터 전북대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김 원장 얘기처럼 그 학생부 종합전,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학생들을 그야말로 어떤 수학 능력 시험의 어떤 평가 지표들을 백분율 정말 그 소수 세 자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제가 이제 쭉 사업만 해왔는데 제가 면접을 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만 명도 넘을 겁니다. 직접 면접을 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실제로 제가 주로 중소기업을 했으니까 직접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뭔가 적극적인 아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학교에서 다양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뭔가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우리 회사에 채용을 했어도 확실히 일반적으로 학벌하고 관계없이도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더라. 그런 점에서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어야만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좀 더 밝아지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장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 뭐 컨설팅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가장 중요한 거, 내 아이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내 아이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소극적일 수도 있고 뭐 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하는 거냐? 이거가 사실은 매년 조금씩 달라져 왔기도 했고요. 기록의 변화도 있었고. 그럼 어떻게 변화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아까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는 작년 4월인가요? 6개 대학이 발표한 어떤 평가 지침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인성, 두 번째가 학업 역량, 세 번째가 전공 적합성, 네 번째가 발전 가능성. 요 네 면을 구체적으로 수업 시간에 또는 그 다양한 활동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지침서 같은 게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어도 막연했다거나 뭐 이랬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지침서까지도 만들어주면 우리 학교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수업의 변화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수업의 변화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참여입니다. 참여.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요거는 이제 묻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어보려다가 물어보면 또 딴 얘기 할 것 같아서 안 물어보고. 자, 우리가 보통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 공부를 생각하잖아요. 공부를 생각합니다. 근데 학업 역량이 공부인 건 맞는데 그 공부 바로 전 단계가 필요한 요소가 뭐죠? 제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바로 전 단계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모든 기준의 맨 첫 번째는 각 수업 시간에서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는 적극성, 참여도,
이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얘기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 나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요 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을 보이고 수행평가 잘하고 그 참여도를 높여라. 그리고 선생님 눈 따라가면서 공부해라. 그리고 질문해라. 이게 학업 역량의 가장 기초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여기에 보면 더 각각의 항목 중에 보면 한 20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대로 우리 아이가 그렇게만 한다면 비록 내가 등급은 낮아도 등급은 낮고 공부를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나도 나를 증명해 보일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성적과 상관없이 뭐 한양대도 갈 수 있고 물론 모든 대학은 포함이 안 되고요. 중앙대 뭐 탐구인재 또는 건국대 자기 추천 뭐 이런 거에는 너끈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나는 공부 못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못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상상도 하지 말고 정말로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 더 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네. 그 역전이 가능하죠. 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해져서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야말로 역전이 항상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네.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우리가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역전은 그 역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뭐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니죠. 그렇죠. 뭐 자기소개서를 막 열심히 막 컨설팅을 받으러 돌아다니기도 하는데요. 면접 준비를 잘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역전이 가능하다. 그 역전이 예를 들어 왜 우리 수능에서 보면 고3 때 마음 잡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역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 역전이 가능하다. 고3 때 정말로 그 아이가 친구들에게 꼭 원만한 대인관계는 기본이지만 쟤 왜 또라이가 됐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죠. 수업이 왜 저렇게 달라진 거야?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다면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은 요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